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또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연 공동체도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 공동체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사회 환경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연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범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어디까지 나누어 주느냐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도시나 같은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연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의견 차이를 넘어 진영 간 증오로까지 증폭되고 있는 우리 국가 공동체에 대한 걱정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부터 나흘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의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번째 전국 경제 투어로 충청남도를 찾았습니다. 취임 후 2년 5개월 만에 첫 공식 방문인데 충남은 환황해 해양 경제권 중심지라며 국내 해양 신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산 탕정 지역에 대한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해 2025년까지 13조 이상이 투자돼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충남 지역 경제인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에 대해 충남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기대해도 좋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내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5곳에 불과하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로 이루어진 시설로 대구 17곳, 광주 11곳이 있는 데 반해 대전은 5곳으로 광역시 중 가장 적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숙제가 된 가운데 농촌 지역에서는 정작 아이를 낳을 병원조차 없는 곳이 많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의 아동 학대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600여 건을 넘었습니다. 더욱이 아동 폭력이 학대를 넘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대전시가 아동보호기관 확대 등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제100회 전국체전이 폐막했습니다. 충남은 당초 목표보다 낮은 종합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14위, 세종은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습니다. KBS 대전 성룡이 유민철 기자의 납성분 납품 기준치 초과 수도 계량기 대량 유통 보도가 모교 언론인 클럽이 주관하는 올해 3분기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 오랜만에 어제 충남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충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11번째 전국 경제 투어의 일환인데요. 문 대통령은 먼저 충청남도로부터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을 보고받은 뒤에 고대 해상교류의 축으로 백제의 꿈을 이어받은 충남이 환황해 해양경제권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지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요, 서천 생태 국가산단과 서해안 갯벌, 보령 머드 등을 활용한 5대 핵심 해양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3조 원 수준인 우리 해양 신산업 시장을요, 2030년에는 11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해양 스타트업과 오션스타 기업도 2030년까지 20개를 발굴해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승조 충남지사도요, 서천 국가산단의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또 기업 육성 1000개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특히 그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건의에 대해서는요,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이 아산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은 것에 맞춰서 삼성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네, 문 대통령은 아산 탕정의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도 방문했는데요. 삼성은 이 자리에서 무려 13조 1천억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요, 대형 LCD를 생산하는 아산 탕정 제1공장을 QD 올레드 라인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앞으로 5년간 8만 1,000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화답해서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7년간 4천억 원을 투입하고요. 천안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지원해서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위축됐던 디스플레이 산업에 활력이 기대되는데요. 충남도와 아산시는 오는 23일에 그 삼성전자 실무진과 만나서요, 구체적인 행정 지원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모처럼 충청의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들이 아직은 계획이기 때문에 꼭 실현이 돼야 하고, 또 대통령의 약속은 또 꼭 지켜져야 합니다. 어제가 바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의 임산부의 날이었는데, 정작 아이 낳을 병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다고요. 네, 임신기간이 보통 10달이죠. 그래서 10이 2번 겹치는 10월 10일, 바로 어제가 임산부의 날인데요. 정작 임산부에 대한 제대로 된 배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충남에서 현재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25곳에 불과합니다. 2013년에는 그래도 32곳이 있었는데요. 6년 사이에 이보다 더 줄어든 것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인근 도시에서 진료를 보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지난해 세종과 충남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신생아 분만 수는 출생 신고 수보다 5천여 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요,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출생 신고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소규모 지역의 산부인과를 먼저 늘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결혼하기 쉽고 아이 낳기 쉽고 또 아이 기르기 쉬운 나라로 만들지 못하면 이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한시 파업에 돌입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요,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 철도노조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하고요,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또 자회사 처우 개선 등 노사 전문가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 안에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사는 지난 5월부터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동안요, 평상시 대비 운행률이 광역전철은 88%, KTX는 72%, 새마을호동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요, 출퇴근 광역전철 등에 집중 투입해서 열차 운행 횟수를 유지하고요,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입니다. 예, 철도 여행하실 분들 당분간 역에 확인하고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어떤 게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제18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오늘부터 13일까지 개최됩니다. 태종대왕 행렬과 강물을 비롯해 호패 체험, 가마솥 주먹밥 체험, 마당극 공연과 줄타기 공연 등 90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특히 올해는 태종대왕 수라상 체험과 외국인 과거 문무시험 등 새 코너도 선보입니다. 부여군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충남 최초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부여 항일투쟁의 역사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부여 독립운동사를 발간합니다. 자료 수집과 항일투쟁 유적지 현장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늘 발간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엽니다.
홍성의 대표 명산인 오서산을 찾으면 가을 억새풀의 장관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도시락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주문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서산 상담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16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인 임봉재 전이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 사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는 제17회 이동훈 미술상 시상식도 열리는데 대한민국 원로작가에게 시상하는 본상은 하종현 화백이, 충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30에서 50대의 역량 있는 작가에게 시상하는 특별상은 윤경림, 박정선 작가가 각각 수상합니다. 2019 아트대전 백인 릴레이 부스전에서 김경철, 배성재, 서명택, 석찬영, 송민금, 신용덕, 오호경, 오호숙, 윤시면, 최진식 작가의 작품들이 오늘부터 15일까지 KBS 대전방송총국 갤러리에서 연이어 전시됩니다. 이민구전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아트앤아트 갤러리에서, 이경숙의 꿈드림전은 오늘부터 15일까지 타임월드 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제12회 대전 통일마라톤 대회가 내일 엑스포다리 아래 갑천변에서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전 환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상징하는 5km 코스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상징하는 10km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가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23일간 유성구 유림공원 등 일원에서 제10회 유성 국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꽃에 물들고 빛에 반하고 온천을 느끼다란 주제로 유림공원의 꽃과 갑천공원의 빛, 온천공원의 힐링에 이르기까지 넓은 구역에서 다채롭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여 아침 기온과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청권에서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대전이 2,100건, 세종과 충남 4,300건 등 6,500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충청권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 아동학대 급증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대전시 가족돌봄과 김희태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희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대전시의 아동학대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전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법 시행해인 2014년 아동학대 의심신고 349건이었으나 2018년 1123건으로 220% 증가했으며 학대 판단 역시 286건에서 650건으로 127% 증가했습니다. 네.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기에서만 운영한 대전시로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위험 사례보다 보호자 아동학대 인식 부족 및 양육 방식 문제로 발생한 저위험 아동학대 발생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네. 앞으로 양육자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학대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또 대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충청권 모든 지역에서 이 아동학대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대전 시민의 아동 권리와 학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으며 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며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홍보, 기타 캠페인 전개 등에 힘입어 아동학대 급증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신고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될 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현장 조사 및 사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약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적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아동학대도 늘고 있겠지만 신고 의식이 더 높아져서 그 신고가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아동학대 후에 또 5년 내에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재학대 이것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대전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재학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내는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5년간 통계를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3,900건이 접수되어 2,148건이 학대로 판단되었고 이 중 186건이 재학대로 판단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 대비 9.8%가 재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대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총 3,900건 중 학대 건수로 분류된 2,148건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부모에 의한 학대가 1,885건으로 전체 행위자의 88%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가 77건, 친인척이 58건, 기타 128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중에서 부모 비중이 가장 크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다면 이 발생 장소 역시 가정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총 650건 중에서 가정 내 학대가 564건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복지시설과 숙박시설이 각각 3.8%인 25건으로 집계되고 있고 기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장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가정은 부모의 따뜻한 품 그리고 따뜻한 가족으로 생각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 피해 아동들한테는 가정과 부모가 아주 지옥 같겠군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교육이 더 철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충청권의 아동학대와 재학대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한 대전시의 대책 어떤 게 마련되고 있죠? 네, 우리 시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학대 피해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가정 보호 서비스와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원가정 보호 서비스라는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부모 양육 기술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 기능을 강화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며 가족 재결합 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행위자 및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나 아동 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추후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체벌을 훈육 방법으로 당연시해서 활용해 왔으나 네.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홈케어 플래너 서비스 서포터즈를 비롯해서 학대 예방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 치료 캠프를 운영하는 등 가족 구성 간 소통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기능 강화 및 회복,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외국어다 보니까 이해가 금방 안 되네요. 그 영어 뜻 그대로 예. 가정에서 케어하는 그런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돌보는 계획.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플래너로서, 예. 예. 이건 그러면 시청에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그 도움이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나 지원도 중요한데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나 전문 보호기관도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저희 대전시에 2000년도에 처음 개관했고 대전시 전역을 담당해 왔으나 어제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추가로 개관해서 이제 총 2개 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중구에 소재한 기존의 동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군 네이버스라는 법인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은 동구와 중구, 대덕구로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어제 개관한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서구와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경찰에 의해 분리보호 조치가 내려진 아동에게는 총 4개의 쉼터에서 피해 아동 보호 및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이었죠. 정부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시도 19년 만에 아동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어제 이제 문을 열은 건데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우리 서구 가수원동에 위치한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개관식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대전시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김종천 시의회 의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황운하 대전지방교육청 청장님과 유관기관 대표자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어제 개관한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라는 법인체가 운영하게 되며 서구와 유성구를 관할구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는 상담실과 치료실 등을 갖추고 심리치료사를 비롯한 상담사 등 총 17명이 연중 무휴로 24시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 기본 사업은 물론 개별 상담과 집단 부모 교육 등 학대 행위자 상담 치료 사업,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지원 사업,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 사업, 신고 의무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시민들은? 일단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네. 학대 발생 예상될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경찰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 네. 학대가 의심되면은 이제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상담 치료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 케어를 한 후에 네. 유형에 따라서 분리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네.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112로? 네네. 예, 경찰 범죄 신고 전화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주변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시민들께서는 112로 신고를 하시면 그 아동이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 충청권의 아동학대와 재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허태정 시장께서도 이 아동학대는 이젠 공공의 영역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대전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네. 대전시를 비롯한 5개 구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2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11월 달에 그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학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아동학대 급증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대전시 가족돌봄과 김희태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